주식 공부는 저는 이제 거의 7, 80%를 경제적 해자를 공부하는 게 역사적으로 수익률 좋다라고 해서 거기 쫓아오는 것은 역사적 감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는지, 근데 미래에도 이렇게 올라갈 건지 이런 것을 꾸준히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좋은 그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 좀 패닉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 그 다음에 또 돌발 악재로 튀어나온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뭐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뉴스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장기 하락의 시작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좀 현재 상황만 보면 앞이 안 보이는데 데이터 과거를 보면은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고 헷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알짜 기업들, 이제 저는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을, 경제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수익을 잘 냈고, 튼튼한 기업은 앞으로도 잘 내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나 금리 인상 등 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해자가 더 길어지고 더 튼튼해지는 기업, 이 찾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황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시황 놀이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리고 시황 노름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황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자산 배분할 때는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시황이었었어요. 시황을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이제 왜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은 미국 사례, 미국에서 이제 좋은 논문들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매년 연말 되면 다음 연도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전문가들을 모집한 모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신문에 기사를 냅니다. 근데 그 기사를 낸 걸 가지고 논문 썼어요. 그게 적중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결과는 거의 대부분 반대로 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략할지 할 때, 자산 배분 전략할 때 논문에서 이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저도 그걸 적용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보 이론이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일종의 컨센서스죠. 시장을 주도하는 다수 의견과 반대로 할 경우 그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그랬고, 저도 실제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적용해서 한 거의 틀린 적이 없는, 그리고 특히 한쪽으로 많이 쏠렸을 경우에는 100% 맞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언론이나 TV나 뭐 유튜브나 나와서 열심히 떠드는 것 공부 많이 해봤자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매년 연초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10종목,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10종목을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10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또 그거 갖고 논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 10종목을 가지고 1년간 보유하고 했을 때 다우 지수가 1000에서 10,000까지 10배 올랐는데,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들은 그냥 원금 수준. 아, 그래요? 예. 지수는 10배 올랐는데 원금 수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 돈 듣고 하고 사실은 얘기 듣고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논문의 결론은 전문가들 추천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방향 정하는 거랑 종목 선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그건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주가가 싸졌을 때 경제적 계좌가 튼튼한 기업,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안정적으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자 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인데 그 중에 다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경제적 해자 튼튼한 기업을 잘 골라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래서 주식 공부는 저는 이제 거의 70~80%를 경제적 해자를 공부하는 게 좀 중점이 되어야 된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네. 그게 정말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탄탄한 것이냐를 네.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변화로 인해서 예를 과거 IMF라든가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 해자가 더 튼튼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잘 찾는 것이 가장 돈을 버는 중요한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트렌드라는 말로 예. 사실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혹은 가장 최근에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는 예.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르다가도 꺾어지고 오르다가도 꺾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른 논문 주제를 주제가 역사적 함정 또는 쏠림의 함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역사적 함정에 대한 논문은 미국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100년 역사 중에 아주 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쏠림의 함정, 역사적 함정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게 좋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면 그쪽에 많이 쏠리고 결과는 비참한 결과된다. 그래서 논문에서 결론은 뭐냐면 거지되는 방법. 워렌 버핏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워렌 버핏도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는 어디가 좋다라 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과거 수익률이 좋다.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고 해서 거기 쫓아오는 것은 거지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검색해보면 역사적 함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역사적 함정, 쏠림 함정. 그래서 역사적 함정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추세 매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이 올라타야 된다. 강한 주식에. 이러한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누가 좋다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이미 많이 오른 고가의 주식을 비싸게 살게 되는 게 이제 쏠림의 현상이라고 봐야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요? 미인 대회와 같다. 케인즈. 케인즈가 얘기한 건가요? 케인즈. 이 주식 시장은 미인 대회와 같다. 그래서 인기 있는 아주 제일 이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이뻐 보이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러한 것이 그러면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주 초기에 미인이 다수가 선호할 만한 미인을 선정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저 사람 미인이다 해서 한참 후에 수행할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는 방법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맞기는 하지만 이쁘고 좋은 주식 그게 최우선이지만 그걸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가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우린 망한다. 거의 다수가 늦게 들어가죠. 소수만 일찍 들어가죠. 그렇죠. 소수는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는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운이 좋아서 일찍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몰리는 뭐죠? 이미 사람들이 크게 몰리고 인기가 있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주식에는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낫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나만의 투자 기준을 정립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투자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돈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복리의 마법의 길로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주로 가치주 투자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 투자. 근데 이제 가치주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주식 사서 그래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장기 투자할 때 힘이 드는 게 조금씩 계속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그래 10년 후 5년 후 10년을
기약하면서 버티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막 20% 30%로도 가고 막 이렇게 막 급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계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가기가 되게 불안한 거죠. 더 빠질까 봐. 요 표 좀 그 그림 좀 참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ROE는 여기서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보다 훌륭하지 않은 기업은 기울기가 평평하거나 기울기가 낮거나 이러겠죠. 오히려 우하향하거나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거고 밑에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주가인데 이제 그 주가는 이렇게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을 해서 그 돈을 꾸준히 잘 버는지 이것만 신경 쓰면은 언젠가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 손실이 많이 나는지 이거보다는 내 판단이 옳다.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을 잘 선정해서 기울게 이렇게 그 우상향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는 가격도 언젠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그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을 기업 내용을 보고 해 이제 주가가 뭐 급등락할 수 있죠.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의 우회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급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는지 ROE 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래에도 이렇게 올라갈 건지 이런 것을 꾸준히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좋은 그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간다는 건 ROE가 그만큼 높을수록 그렇죠. 저게 예. 높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ROE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시는 ROE의 기준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가? 이제 요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보면 미국 주식 40년 역사에서 주식 투자가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어떤 기준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인지 요걸 가지고 나타난 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성장 배당 모형에서 도출된 공식은 이제 PBR하고 이제 ROE가 주요 이제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ROE를 넣고 여기 이제 PBR을 넣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것은 훌륭한 기업이고 PBR이 낮은 것은 싼 기업. 그래서 ROE가 높고 PBR이 낮은 기업을 구덴칩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일명 이걸 대박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ROE가 높은데 PBR이 낮은 것. 그래서 이제 이 공식 가지고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이 공식만 가지고 한 2-3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주식 동아리 같은 데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강 온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면은 아주 희소하긴 하지만은 이 기준을 ROE를 15% 이상, PBR을 0.5 이하로 찾아보면 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었는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오래 했다는데 자기도 똑같이 했다. ROE가 15% 이상. 그리고 PBR 0.5 이하 찾았더니 소액으로 시작한 게 수백억이 됐더라.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때는 없어. 했는데 수백억을 벌어요? 예. 아, 그럼 엄청나게 떴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가치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재미없고 한데 꾸준히 지키면은 돈을 잃지 않으니까 봉리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거부가 된,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된 사람들이 자기 길 한눈 팔지 않고 자기 길만 간 사람. 그거는 대신 오랫동안 투자하신 경우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행운도 많이 따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 항상 주도주가 됩니다. 미국 주식 역사에서는 주도주.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할 때는 이것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표가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대박주가 항상 주도주가 되는 미국 주식 196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0년을 분석한 사례가 논문이 있는데 항상 주도주는 가치주 중에서 주도주는
그러니까 가치 중에 주도주라고 하면 신산업, 신제품. 그렇죠. 이거 제외한 가치 중에서 주도주는 구덴칩. 그러니까 대박주 영역에서 이게 이제 그 저평가가 언더밸류 돼 있다고 그러죠. 언더밸류 돼 있는 것이 적정 가치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또 오버밸류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버밸류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죠. 예, 주도주가 돼서 예를 들면은 저기 어떤 그 기업이 있었는데 경쟁 기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기업은 그 경제적 해자가 높아서 높은 영역의 일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PBR이 0.5였었어요. 근데 한 기업은 저 기업을 따라잡겠다. 따라잡는 게 목표다라고 하니까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PBR 2배 줬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PBR이 0.5고 저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까마득한 길인데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 그건 이제 PBR 2배를 줬었는데 제가 그래서 했죠. 이게 역전돼야 된다. 이거 2배가 되고 이건 0.5가 돼야 된다. 쫓아가는 게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이미 이루고 달성해서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잘 벌고 경쟁자가 튼튼한 데는 0.5배 정도 잘못돼 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몇 년 후에 보니까는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PBR이 3배가 됐고요. 그렇지 않았던 기업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PBR 2배에서 0.5배 떨어지고, 그러니까 0.5배가 PBR 3배로 됐으니까 PBR 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인 것만 6배가 올랐죠. 기업이 좋아진 것까지 치면 이제 10배가 오른 그런 신루타 종목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표로 보면은 네. 진짜 ROE가 15%, PBR이 0.5배 이하인 정말 구된 칩. 저런 주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저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굿 익스펜시브. 근데 일단 저런 주식이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 ROE 15%, PBR 0.5 이하는 되게 그 희귀하다. 그렇죠. 좀 엄격한 기준이죠. 엄격한 기준 그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죠. 그런 주식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없으면,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굿 앤 익스펜시브에 아니 주식을 안 하죠. 쉬죠. 저 다음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올 때까지 찾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영역의 주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요거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요게 이제 그 구덴 칩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박주라고 해서 네. 제가 요 표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원금 수준이 요게 이제 원금 수준이다라고 할 경우 네네. 밑으로 빠질 게 별로 없어요. 하방 경직성이 낮고 위로 이제 많이 열려 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잃을 게 없는. 시간 지나면 원금 수준을 지켜주는. 그런데 이 판단이 내가 옳았다. 경제 해자가 진짜 튼튼해지고 있다. 그러면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의 주식이 구덴 칩 주식이고요. 구덴 익스펜시브, 이건 성장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성장주는 하방으로도 많이 열려 있고 상방으로도 변동성이 이게 큰 거죠. 이게 성장주군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판단에 그 실수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잃을 수 있고 내 판단이 옳거나 아니면 행운이 따라주거나 하면 많이 오를 수 있는. 근데 대부분 그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 구덴 익스펜시브 성장주. 그렇죠. 왜냐면 가파르게 보이거든요. 막 올라갈 때. 예. 이미 모든 사람이 선호하고 있고 오버밸류 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 고평가되어 있어서 잘못 판단하면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쪽박주가 됩니다. 쪽박주라고 해서 푸앤 익스펜시브. 여기에서 이제 실패하면 하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푸어 앤 익스펜시브. 이게 쪽박주라고. 쪽박주가 된다. 예. 쪽박주는 상방으로는 적게 열려 있고 밑으로 하방으로 크게 열려 있는. 변동성이 이게 원금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쪽박주 영역이고, 이제 푸앤 칩을 이제 가치주라고 표현해서 원금 수준이라면 올라도 적게 오르고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는 변동성이 작은 주식을 푸앤 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구덴 칩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훌륭한 기업일 것. 그러니까 우상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해. 그러니까 우상향이라는 건 주가의 우상향이 아니라 ROE가 계속 우상향이 돼야 된다. ROE를 어떻게 보면 이제 쿠폰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ROE가 20%다라고 하면은 그 쿠폰이 20% 자산이다. 근데 그걸 PBR 0.5배다 그러면 50% 할인해서 PBR이 0.7배다라고 하면 쿠폰 그 20% 자산을 30% 할인해서 사는. 그게 이제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덴 칩에서 이제 굿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래서 굿은 이제 그 ROE가 높은 기업. 근데 제가 여기서는 ROE 대신 ROIC를 썼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제 그 무형자산 플랫폼 이게 이제 그 주가에서 중요성이 그렇죠.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예. 앞으로의 신성장, 신트렌드를 끌고 나가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은 예. 사실 그 회원 가입자 수 이게 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ROE보다는 ROIC가 보다 더 유용한 지표다라는 것이 ROIC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하자본 이익률. 아, 투하자본 이익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투하자본 이익률이 좀 낮죠.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든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ROIC가 높은. 그래서 그런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ROIC. ROIC, 예. ROE 같은 경우는 15% 이상일 경우 이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ROIC 같은 경우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ROIC는 좀 ROE보다는 좀 높은 한 20 내지 30%. 20에서 30.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바로 예.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대박주를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구세 기업 그 조건은 ROIC가 높으면서 경제적 혜자가 튼튼한 여기서 이제 그 가치 투자자랑 성장 투자자랑 경제적 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그 가치 투자자는 과거에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 그래서 과거에 ROE가 높은 기업, 경제적 혜자가 이미 튼튼한 기업 중에서 어떤 그 우회에 의해서 외국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사면은 앞으로도 경제적 혜자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경제적 혜자가 튼튼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앞으로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 근데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주 투자자들은 신기술 신제품 중에서 경제적 혜자가 튼튼한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전기 자동차 중에서는 테슬라 경제적 혜자가 제일 튼튼하다. 그렇죠. 판단하면 테슬라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이 경제적 혜자를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이제 구색 ROIC, ROE는 재무제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는 소팅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무기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경제적 혜자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혜자는 바로 우리가 저 수치, ROIC 혹은 ROE로 예. 확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